네, 오늘은 북한이 태양절이라 부르면서 기념하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입니다. 북한은 군사 도발 대신 내부 결속을 다지는 모습인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태양절 하면 북한의 최대 명절입니다. 오늘을 전후로 해서 북한에 뭔가 도발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지금 열병식도 아직 안 열렸죠? 예, 현재까지는 개최가 안 된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 자, 5년,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에 북한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때의 열병식이 안 열린 적은 없죠.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태양절이 이제 그 꺾어지는 게 있었죠. 네. 그러니까 2012년이 이제 있었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네. 그래서 육성으로 연설도 했고 열병식 했습니다. 그때 ICBM은 아니지만 사거리 한 3,4,000km 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보여줬고요. 예. 그다음 2017년 이제 105주년 때, 네. 2010년 100주년이고 그때도 열병식을 했고 그때는 이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3개나 보여줬거든요. 그럼 지금은 이제 110주년인데 예. 북한은 이제 꺾어지는 5년, 10년을 중시하는데 이번 4월이 특히 이제 여러 개 걸려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 집권 10년도 맞물려 있군요. 그렇죠. 예. 태양절 110주년. 네. 그다음에 이제 조선 이제 혁명군, 조선인민군 혁명군, 그러니까 빨치산 항일 유격 때 4월 25일이 90주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주현이 3개나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평양의 미림 비행장에 대규모 병력이 지금 진주에 있어요. 거기서 그렇군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10,000명 내외에. 그럼 열병식이 열리기는 할 텐데 당연히 열리긴 열리겠죠. 언제로? 근데 지금 예상하십니까? 오늘 원래 이제 평상시 같으면 어제 밤에 새벽 넘어갈 때 이때쯤 하고. 지금 조금 지나면 이제 그림이 화면을 저희가 받아서. 근데 이제 현재까지는 예. 지금 이제 그쪽 병력 상황은 이제 우리 군이 파악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열병식은 안 열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태양절에 금수산 태양궁전도 참배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참배 소식은 안 나와요. 근데 지금까지 2020년 코로나 시기 때 이제 출발할 때 그때만 김정은 위원장이 태양절을 안 갔고 금수산 예. 태양궁전에 그 외에는 거의 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절은 갔는데 아직 그림이 안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지금 동향으로 봐서는 열병식은 지금은 오늘은 없을 것 같은데 네. 좀 두고는 봐야 될 것 그거는 같습니다. 봐야 될 것 같다. 어쨌든 미림 비행장에 다 모여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지금 이제 사실은 1, 2월부터 병력이 모여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최대 병력이 한 8,000에서 10,000명 사이까지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0,000명 내에 대규모 열병식은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번에는 이제 특히 지난번 이제 금년에 자발적 모라토리엄 파기도 선언했고 실제로 이제 화성 17형도 쐈죠. 그리고 이미 핵실험 준비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병력도 병력이지만 자신들이 예고했던 첨단 무기, 그다음에 ICBM 이런 장비를 상당히 보강을 해서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열병식이 열리는 김일성 광장에서 지금 보니까 조명 축전이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불꽃놀이와 대규모 공연도 오늘 예정돼 있다. 자,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거 내부 결속용입니까? 일단은 현재까지는 이제 내부 결석에 집중을 하는 것 같고요. 예. 이제 김일성 광장에도 이미 군중이 한 2, 3만 명이 그 포착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불꽃놀이나 이런 야회 예. 이런 게 지금 예고돼 있지만 예. 경우에 따라서는 대규모 군중 집회도 오늘 밤에 열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김일성 국무위원장이 직접 와서 관람도 하고 메시지도 낼 가능성도 있습니까? 예, 가능성이 있죠. 예. 김정은 위원장 본인도 10주년이고 또 자기 할아버지 110주년 이제 그 생일이니까 아마 그 가능성도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어제 그 조선중앙TV 간판 아나운서죠. 리춘희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고급 주택, 강변의 고급 주택을 선물하는 장면이 그대로 이제 공개가 된 화면으로 이제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이것도 뭐 내부 결속 차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일종의 이제 김정은식 선물 정치라고 보여져요. 김정은식 선물 정치. 예, 왜냐하면 예. 북한에서는 고급 주택이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보통강, 우리도 예. 지금 테라스식 주택이죠. 네. 800가구를 이제 건축을 했고 거기에 1년 사이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입주시까지 4번이나 갔어요. 네 번이나? 네 번이나 갔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그 자기 당과 이런 어떤 인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그랬는데 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사실 이춘이나 최성원이나 그 노동신문 논소리원 같은 사람들은 이미 우리를 치면 뭐
장관이나 그 이상급의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예. 뭐 사실은 애민 정치를 보이는 것 같지만 이제 자기에게 충성을 하는 예. 자기 측근들에게 사실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선물 정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재 결속도 있지만 김정은식 선물 정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 보시는 아파트 뭐 한눈에 봐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그리고 강변에 있다는 점도 좀 눈에 띄는데, 자, 선물 정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저기 전혀 살 수 없는 거겠군요. 그 못 살죠. 예. 저기는 뭐 그 이미 부부장급 이상들 이제 부부장급 네. 노동당의 부부장급 이상이 따로 거주지는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첩보로는 그 주택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 부부장급 이상들에게 이제 나눠준다는 얘기가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강변 이제 대동강으로 이어지는 지류, 우리 심지어 중랑천 같은 그런 그 예. 옆에 있는데요. 거기 물이 오염이 심해요. 그래서 그래요? 평소에 다녀도 냄새가 많이 나는 데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수질은 개선됐다고 그러는데 일단 뷰는 뭐 최고의 명당 자리고요. 우리로 치면 평창동 정도인데 거기에 강변도 끼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데가 이제 평창동에 강변이 강변을 있는 끼고 거죠. 있는. 강변을 끼고 예. 있는 거죠. 그래서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정도고 네. 그러니까 거기는 바로 그 만수대 의사당 뒤편이고요. 김정은 집무실하고도 가깝고요. 그러니까 네. 명당 중에 명당 자리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 주택이 위치한 자리가 김일성 주석이 살던 곳이라고 하고요.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할아버지를 언급했는데 김일성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려는 의도다 이제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도 북한 주민들은 이렇게 향수가 자극이 되고 그러나 보죠. 거기가 이제 5호댁 관저라고 그래서요. 예. 이제 지금 금수산 태양궁전, 지금 김일성, 김정은 미라가 있는 그곳은 원래 집무실이었어요. 예. 근데 사망하면서 이제 묘지를 꾸민 거고요. 70년 중반까지는 거기 이제 5호댁이라고 하는 비교적 소박한 건물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김일성 주석이 이제 집무를 하다가 거주하다가 이사를 갔고 그 이후로는 거긴 비워놨어요. 예. 거의 성지처럼. 근데 이제 가장 명당인데 손을 안 대고 있다가 그 북한에서 신성시하는 김일성이 살던 데를 일반 인민들에게 나눠준다 이런 컨셉으로 일단 접근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자기의 그 최고위층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셈이 돼버린 셈이죠. 그렇군요. 이 번외 질문인데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리춘희 아나운서 이름을 리춘희라고 쓰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리춘희이로 쓰는 게 맞습니까? 희이죠. 희이. 흐이. 예, 아니요. 히읗하고 이. 히읗하고 이. 예. 아,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웃을 때 하는 히히히 예. 이거죠. 희망할 때가 아니라. 아, 그렇군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왜 네. 자꾸 오타가 이렇게 오류가 있냐면 네. 이제 YTN 뉴스 끝나면 지금 우리 앵커님 이름이 올라가죠. 네. 근데 북한은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리춘희가 나와도 이름이 안 올라가니까 노동신문에 이렇게 저렇게 이례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한 그 이름이 리춘희 아나운서만 이렇게 발음만 나오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노동신문에 정확하게 히읗이라고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희망할 때 희가 아니라 예. 이가 맞다. 웃을 때 그 희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혼용돼서 나와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어제 그리고 여기다가 최근에 군 관련해서 좌천된 간부들 승진 인사도 있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김정일 시기의 성군 정치는 네. 그 북한 체제에 위기가 발생을 하니까 수십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거든요. 일종의 북한판 계엄 통치예요. 군을 예. 앞세우는. 근데 김정은식 성군 정치는 뭐냐면 지금 이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대규모 토목 건축 사업에서 예. 군이 핵심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김정일 시기에는 사실 특혜를 주는 예를 들면 기업의 경영권이나 무역권이나 와크나 이런 걸 주면서 군심을 다독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급을 높였다가 강등했다가 복권했다가 하는 이제 소위 견장 정치. 김정은식 견장 정치를 지속해서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년 사이에 계급이 한 대여섯 번 바뀝니다. 네. 뭐 별이 두세 개가 떨어졌다가 갑자기 원수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도 송신송아지고 만세대 보통강 이게 다 군인들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포상 차원이고 지금 이제 그렇게 마땅히 기업권이나 어떤 무역권이나 이런 것을 다 회수했거든요. 김정은 예. 체제는. 다 노동당의 정상화, 경제 정상화로. 그러니까 대신에 일종의 채찍과 당근 중에서 예. 채찍을 자꾸 이용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어쨌든 내부 결속을 하는 어떤 유화책 같은 이런 모습들을 좀 봤고, 자, 미 국무부에서는 계속 태양절 전후로 북한에서 뭔가 도발을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도발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형식이 될까요? 일단은 이제 그 동창리에서 정찰이 세운 로켓을 발사하는 가능성. 예. 근데 지금 동향이 전혀 없어요. 그걸 준비하려면 로켓이 철도로 운반돼야 되고 조립을 해야 되고 연료를 주입해야 네. 되는데 그런 동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핵실험은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를 해야 되는데 예. 이 복구가 그렇게 뭐 금방 뚝딱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복구한다고 그래도 생활시설이나 관측 장비 설치 이런 시설도 지금 다 폭파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복구를 해도 측정 시설을 만들고 이런 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핵실험을. 근데 아직 그런 동향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신형 ICBM 발사 가능성, 핵실험 가능성 두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짧은 시간 안에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기 좀 어렵다 이렇게 짧은 보시는 시간 내에 이제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제 ICBM이죠. 텔에서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하는 예, 텔. 예. 그러니까 로켓 발사나 핵실험은 시간이 걸릴 거고요. 네. ICBM을 텔에서 발사할 수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예. 지난번 한번 북한이 쏴서 폭파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기념일을 만일에 쏘게 되면 또 폭파하면 이건 체면이 안 서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ICBM 개발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필요성은 있지만 예. 그러나 아마 오늘 같은 날 축포를 쏘기에는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이 그 핵 추진 항공모함을 동해로 보냈는데 이게 4년 5개월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북한의 압박이 많이 됩니까? 2017년에는 항공모함이 3척이 동시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예. 그때보다는 압박 강도가 약하고 그때는 뭐 트럼프 김정은 간에 뭐 화염과 분노, 뭐 핵단추, 로켓맨 이런 얘기 오갈 네. 때거든요. 그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동해 핵항모가 들어온 거고요. 상당히 압박은 되죠. 그러나 그러한 핵항모 어떤 진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이 행동을 자제하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진 않고요. 이미 1월 달에 모라토리엄 파기를 예고했고 그다음에 이 3월 24일에 화성 17형을 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무력시를 일단 한 거고요. 일단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 태양절이나 이런 4월달 행사를 통해서 예. 일단 체제 결석을 도모를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4월 25일에도 대규모 열병식이 가능성은 있지만 그때 뭐 핵실험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특대형 도발하거나 그럴 가능성보다는 예. 일단은 이 숨고르기 측면에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좀 숨고르기를 북한이 할 것이다. 조한범 박사님은 그렇게 보시는 건데요. 자, 차기 정부의 초대 외교 안보 라인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정치적 역량을 갖춘 중진 현역면 두 분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외교부 장관은 미국통, 통일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주중 대사를 역임한 분입니다. 앞으로 우리 대북 정책 어떻게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두 분은 정치적 비중이 있는 인물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인선을 할 때 통일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 관료를 임명하느냐 아니면 정치력이 있는 인물을 임명하느냐 두 가지 차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 정동영 장관이나 이런 뭐 이정수 장관이나 이런 쪽은 이제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돌파력을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예. 임명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은 윤 당선인은 남북 관계 정상화, 그러니까 남북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관행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힘을 실어줬지만 한쪽은 남북 관계 정상화하고 또 박진 내정자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의 전문성을 가진 외교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한미 관계를 주력을 하면서 이 외교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이런 의지가 좀 돋보이는 그런 인사라고 네.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성김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오는 18일에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얼마 전에 뭐 경고성 발언도 내놨고 그렇지만 대화 가능성 남아있다 이런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내놔서요. 이번에 오게 되면은 어떤 논의가 좀 이루어질까요? 일단 북한은 1월 달에 레드라인 파기, 핵실험 ICBM 발사 네. 재개를 예고했고 실제로 파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 17형을 발사해서. 예. 그럼 남는 건 핵실험이고 핵실험도 풍계리가 복구되는 대로 아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필요하지는 않지만 예. 지금 예고했던 초대형 핵탄도, 그다음에 전술핵 이건 이미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예고한 거거든요. 이미 지시를 내렸어요. 그 핵탄두 개발을 위해서는 핵실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대화보다는 핵능력 고도화 쪽으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쪽은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이게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 미국이 대화가 나오면 자기들에게 유리한 협상으로 가겠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예고가 돼 있는 거죠, 핵실험은. 네.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네. 그리고 북한을 어떻게 대화로 견인할 거냐,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행보가 좀 빨라지겠죠, 향후에. 예. 행보가 빨라지는 미국에서 당근책도 나올지 좀 이것도 주목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